자, 노보모하고 쉐보론은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다 다뤘던 얘기고, 이 내용 전체가 다 그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좋을 거다 이건데, 저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 기술이 가진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가동률은 1단계 시설의 100%에 도달할 거라는 기대감에 따라 이거는 계속 연말까지 계속 100%까지 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믿어봐야죠. 예. 그리고 올해 우리는 다운스트림 처리의 모든 기능이 원래 계획보다 평균적으로 거의 2배 속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했지만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두뇌 용량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브레인 캐패시티라고 나와 있던데 이거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이 막 이렇게 있으면 약간 상위 공정 쪽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 공정이 이렇게 쭉 있으면 다운스트림 쪽 이쪽은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막 발효 공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건데, 이쪽은 굉장히 좋은데 위에 쪽이 사실은 우리의 익스펙테이션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다. 이게 바틀렉하고 또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틀렉을 해결했는데도, 디바틀레킹을 했는데도 70% 정도니까 이 두뇌 용량이 나머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뇌 용량을 해결하면 나머지 30%가 채워져서 100%에 가까운 캐퍼시티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자, 가동률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1단계에서 순수한 PHA의 생산은 용량의 70% 정도고 2분기 62%에서 증가했습니다. 이게 출발할 때가 48%인가 50%였고, 50%였고, 그 다음 2분기가 62%, 2분기가 그러면 62%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70%인데, 그런데, 뭐, 물론 할 수 있겠죠. 예, 12월 정도 되면 100%까지, 지금 11월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분기에 50% 넘었죠. 그래서, 자, 뭐 정리를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그 정도의 가동률이, 그동안의 히스토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큐의 매출은 연말에 접어들면서 생산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 continue expec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객사의 제품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21년 하반기 매출이 4분기에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고객사의 제품 출시가 이게 뭐 여기 보시면 발스 윙글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어디였죠? 이름이 말스 윙글리 말고, 잠깐만요. 말스 윙글리 말고, 어딨죠? 페이드 윙컵. 자, 이런 쪽이 고객사죠. 이런 고객사 쪽에서 제품을 출시를 해줘야 일단은 다니머 사이언티픽이 공급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고객사의 매출이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반기 매출이 사큐에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발 형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제가 한 번 더 믿어드릴게요. 진짜 한 번 더 믿어드리는데, 요런 자리에서 사업하다 구라치면 진짜 뭐 하나 날라갑니다. 손모가지 뭐 이런 거 진짜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생각을 쭉 한번 보면, 방금 전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어닝 스크립트에서 CEO하고 CFO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예. 자, 개인 생각을 보면, 가동률을 보면 참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들죠. 적당량 생산은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제품은 만들기 쉬워요. 근데 볼륨 프로덕션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경쟁력 있는 단가로 양산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PH의 양산이 진척 속도가 나는지,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연말까지 하겠다, 그리고 제2공장은 EQ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CEO 말은 반만 믿자. 예, 그리고 초기 단계의 회사일수록 사실 실패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다 되면 실패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달성을 100%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회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어야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망할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세컨드 오퍼링을 하든 아니면 어디 또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수요 증가는 내가 봐도 ESG를 추구하는 사회적 방향성과 일치를 해서 수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수요는 이게 TAM이 뭐 이렇게 저번에 공매도 리포트에 나와 있듯이 TAM이 원래 이 회사 얘기했던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만큼만 되더라도 충분히 TAM은 크니까, 다만 이제 단기나 중기의 양산 어려움으로 주가는 충분히 출렁일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죠. 이 계속 지금 출렁이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빠지면 마이너스 20, 올라가면 플러스 20, 뭐 이런, 이 정도 코인급이죠, 진짜. 누가 봐도 코인급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진짜 어려운 회사입니다. 제가 단연컨대 제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런 어닝 분석 자료 만들기도 제일 힘들어요. 제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어닝이 제일 적고요, 일단. 그 다음에 마켓캡도 제일 적습니다. 시총도 제일 적어요. 자, 그리고 PLA로 지금의 PHA 양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자, 희망적인 건 연말은 PHA 1단계 100%에 가까이 될 수 있고, CEO 말입니다. 내년에는 공장 증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장이 증설되면, 자, 지금 20 밀리언 파운드죠. 그 다음에 45 밀리언 파운드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2단계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주가 상승이 뭐 더블 나고 이런 게 아마 진짜 막 30 넘어가고 40 이렇게 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이 특수 분야고요. 일단은 화학의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고요. 그 다음에 B2B 비즈니스가 아닌 B2C 비즈니스가 아니고 B2B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에 얼리 스테이지 회사고 스타시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큰 주목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약간 소액 투자만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투자 금액을 들이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어느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고,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스스로 이제 뭐 제 포지션을 이렇게 변경하기도 하고 저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다니머가 참 포지션을 변경하기 어려운 게, 제가 절 믿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이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영향을 자꾸 받게 돼요. 그래도 이 회사는 내가 절대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딴 데보다 여기는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런 게 꼭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다니머가 그렇게 손실이 나도 저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제 투자 철학에 영향이 꽤 갔고, 그것 때문에 제가 원래 투자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비중 축소가 지금 축소를 하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다시 늘리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트레이딩을 그동안 좀 최대한 자제를 했는데, 요거는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고점에서 팔고 저점 매수로 평단가를 좀 낮추면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리 스테이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는 저렴할 때 사놓으면은 크게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고평가이거나 막 날아간다, 나도 못 잡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해서 사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고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소파이도 그렇고 지금 뭐 오픈도어도 그렇고 지금 다 성공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회사 그때 막 어렵고 많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저점에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 회사는 이 정도는 좀 안전 마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성장성이 꽤나 뛰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들은 다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굉장히 저점일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펙스 투자 등을 고려를 할 때 오퍼닝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신주 발행이 꼭 주가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사실은 2013년도 요때부터, 요 정도 때부터 7년간 박스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0달러에서 40에서 50달러대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었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시기는 자, 무조건 여러분들 양산이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머에 내년에 한 번 날아가는 시기, 정말 진짜 한 100% 이상 막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막 또 올라가고, 야, 오늘 또 올라갔어? 오, 뭐야 이거 5일 연속, 와, 50% 70% 이렇게 나가는 시기가 내년에 양산이 성공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공장까지 본격적으로 돌리면 그래도 양산의 성공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는 마음고생하는 시기란 좀 생각을 하고요. 내년 한 1Q까지도 마음고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진짜 2Q부터는 뭔가 유의미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니머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는데, 하지만 비중은 제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저점에 잡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평단가를 낮추고 어느 정도 고점이 오면 좀 팔아서 전체적으로 평단가를 낮춰서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으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는 시기는 영업이익 플러스가 아니면 에비타 마진으로 플러스가 되는 시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제가 다니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 구독자들, 제가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해달라는 얘기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했고 앞으로도 딱히 할 생각은 없는데, 가끔 근데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이제 좋아요 정도는 눌러달라고 얘기를 좀 할까? 그런 생각. 구독은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구독에 대해서 구독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영상을 제가 뭐 어느 정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구독을 한다고 해서 힘은 되겠죠. 구독자 또 늘었네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요. 근데 걔 이렇게 자주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아무튼 저 딴 얘기를 했는데 자꾸. 자, 지금 이제 수익률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너무 이렇게 이 회사로 10x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x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자, 꾸준히 25%씩만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년 뒤에는 자산이 2배가 되고요, 5년 뒤에는 자산이 3배가 됩니다. 그리고 8년 뒤에는 자산이 정확히 6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억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25% 성장 정도만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많은 금액을 마음고생하면서 다니머 사이언티픽에 투자하는 거는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가 좀 주춤하거나 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니머에 저도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체 투자한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에 지금 6천만 원 정도니까 6% 정도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한 거니까 다니머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제가 진짜 허드슨 가야 되나? 허드슨은 비행기 못 타니까 한강이라도 한번 갈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막 억 단위씩 이렇게 투자하셨다는 분들 보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말씀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물론 판단은 최종 판단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3Q 저번에는 한 1,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좀 했는데, 이번엔 사실 그 PT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부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다니머 뭐 애증의 좀 주식인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자, 그래서 진짜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제가 한 10분에서 뭐 진짜 만약에 정부가 좀 이렇게 허용해주면 뭐 한 10분 정도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혹은 뭐 와인 한 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제가 한번 커뮤니티에 날짜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홍대나 서대문구 쪽에 이제 주로 저기 출몰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 성토를 기원하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